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5세의 여성분이세요. 상하게 4개 임플란트가 되어 있죠. 언제 했느냐 하면요, 한 20년쯤 전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이지 임플란트죠. 그래서 아주 본 레벨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6번이 발치가 됐고요. 이쪽은 힐링이 완전히 다 돼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는 10번대가 문제이겠습니다. 그렇죠? 10번대, 13번에서 21번으로 연결되는 4번 브릿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3번에 캐리어스가 있어서 그 캐리어스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부러져서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라운 상태이고요.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나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21번을 보시면 21번은 벌써 이제 루트 팁만 남아 있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본 노트가 된 거고요. 그리고 13번은 루트가 그런 대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크라운과 본의 엑시스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죠. 물론 커팅에 따라서 약간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13번의 루터가 그래도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CT가 약간 잘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의 폭은 연세 생각하신 것보다 본도 폭은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21번은 약간의 모빌리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상악 전치부에 대한 수술을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상악 전치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라이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이미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분 케이스 같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본의 폭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를 따라서 어떻게 식립을 하고 또 되게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 해야 되겠죠? 생각하시면서 다음 라이브 서저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사진 한 번씩 찍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위를 이렇게. 이렇게. 자, K9은 지금 나비아 루트가 괜찮았어요. 루트 멤브레인하고 또 21번은 지금 거의 플로팅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커팅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태를 보고 하죠. 이렇게. 계단 쪽에 세컨 캐리스 때문에 프랙처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루트 멤브레인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보다 모빌리티가 없어요. 플랩을 열게요.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리스로 해도 되는데 플랩리스 하면 정확하게 루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알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 루트 멤브레인이 너무 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랩을 열고 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자, 이게 3mm 다이아몬드 라운드보, 다이아몬드 라운드보예요. 물이 계속 나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쉬시고요. 그렇게 해볼까요? 물이 많이 나오고요. 물이 많이 나오죠? 자, 코로 천천히 숨을 한번 쉬시고. 자, 크게 숨 쉬시고, 다시. 자, 또 이쪽도 저 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루트 센터로 가야 되는데요. 되게 라벨에 있으니까 이 라벨 컨트롤을 보면서 컨트롤한다고. 루트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대로 해주시고요. 플라트를 제거합니다. 좀 덜 잘렸어요. 다시 트리밍 좀 할게요. 조금만. 샤프 엣지가 있으면 안 좋아요.
큐렛 한번 쳐볼까요? 페리오 큐렛. 샤프닝 스톤도. 다물어 볼까요? 아, 자, 이제 드릴링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 드릴링 패스는 플라탈 오를 따라서 할 거예요. 이렇게 플라탈 각도가 훨씬 좋죠. 자, 보통은 할까요? 그다음 밀고 이렇게 섹션. 들리? 이렇게 위에 보면 충분히 길었어요. 10mm나 11.5mm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적죠. 패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요, 패스가 자, 이 방향이 라벨 쪽으로. 자, 왼쪽으로 약간만 주실래요? 왼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아니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네네, 좋습니다. 그대로. 됐고요. 3.3인데요. 밑에 본이 좀 많이 약해요. 견수를 수 없어서 위에 코티칼만 살짝 열고 3.7에 3.7에 92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DD 커프로 하는데요. 위에 소켓이 있으니까 2mm 빼고 구우하고요. DT로 주세요. 딥 스프레드. DT. 그렇죠? 네, 됐고요. 큐렛 주시고요. 말고요. 서지컬 큐렛. 네. 부탁해요. NC 20도 무화를 20도 악사를 잘라내 주세요. 커프 2 제일 낮은 걸로 주세요. 적셔. 삼도 좋겠습니다. 커프 3. 네, 카운터 싱크 드릴을 써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위에 다이아몬드로 살짝 본을 치면 좋겠습니다. 아니, 카바에도 뭐가 있네. 각도가 꺾어져야 되고. 커프 3에 20도. 네, 감사합니다. 홀더를 좀 주시네. 그 앵글 가이드가 있어요. 앵글 가이드 한번 먼저 해볼까요? 거기 거 끼어 있죠? 20도짜리 NC 앵글 가이드죠? 네. 자, 여기 앵글 가이드죠? 포스트의 각도를 볼 수 있게 해야지. 하나 더 줄래요? 앵글 가이드. 네, 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플라탈 역시 플라탈이 걸려요. 그러니까 플라탈 쪽에 플라탈의 높이를 남겨둘 필요가 없죠. 약간만 더. 볼까요? 여기 20도가 아니라요 30도가 돼야겠어요. 여기 지금 네, 여기 스크루 홀이 인사이즈 엣지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오죠. 30도 앵글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 각도가 이제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포스트가 조금 디스탈 쪽에 있죠. 그래서 렌치를 써서 약간만 돌리면 포스트 방향이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됐고요. 이쪽도 30도 주셔보세요. 하나 더 주세요. 네, 하나씩.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히 스크루 홀이 인구알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포스트의 방향도 좋고요. 다시. 좋아요. 자, 30도. 네. 그렇죠. 이쪽에 매지알 쪽에 약간의 컨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삭제하고. 이렇게 30뉴턴. 자. 글쎄, 이렇게 약간
압박이 있나 봐요. 그죠?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고. 오케이. 좋습니다. 격등. 드라이버.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레트랙션 하고. 좋아요. 스캔 포스트. 하면 오늘 바로 수술 후에 바로 스캔하고요. 템포럴을 후에 한 2시간쯤 있다가 끼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안 되죠. 그걸로 안 돼요. 네. 아니, 이제 쉘은 여기 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쉘하면 어버트먼트가 이걸 안 되죠. 체어 타임이 훨씬 더 이게 줄어들겠죠. 오케이, 그렇죠. 됐어요. 저기 본 매트릭스 좀 주실래요? 이것만 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하고. 아버님 다물어 보실래요? 앙 씹어 보세요. 네, 그대로. 네, 좋아요. 보강하고. 임시치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임시치아가 지금 훨씬 좀 덜 예쁘게 될 것 같아서 새로 본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오늘 이 앞에 임시치아는 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게요. 금방 될 겁니다. 자, 주시고요. 본. 이것은 지금 사실은 여기 컨투어만 잡아주는 겁니다. 필러입니다. 필러. 괜찮습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쪽에는 이제 이미 여기 루트 멤브레인이 있으니까 꺼지지 않겠죠? 저 왼쪽에도 조금만 줄래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디렉션. 오케이. 자,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미국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할까? 아파요? 네, 조금 더. 조금 한번 맞추려 할까요, 더? 이제 한 번만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뭐가 났어? 여기는 일단은 브리딩이 되지 않으면 좀 느슨하게 둘라 그러면 진지바가 올라오겠죠. 틀림없이. 너무 당기지 말고 누르지 말고 약간 여유있게.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주차하고.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강원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시죠? 사실은 제가 출장 때문에 Q&A 오늘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케이스를 미리 녹화를 해두고, 그리고 공항에서 지금 라운지에서 Q&A라기보다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미지도 그렇고 이렇게 막 소리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수술 전 모습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전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상태였죠. 진지발 레세션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서비컬 큐리어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컨트롤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루트를 보존시키면서 이 컨트롤을 잘 유지하고 진지발 레벨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를 잘라내고 이렇게 이걸 그냥 뭐 발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벌어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진지발을 유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은 대개 플랩리스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플랩을 열고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루트 멤브레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진지발은 다시 거의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플랩을 열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고 또 더 빠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치 컨트롤을 보면서 한 1mm 정도의 두께로 루트 멤브레인을 남기시면 됩니다.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루트 캐널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룰들이 있었지만 제가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라비알 컨투어를 보시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루트를 약간 1mm 정도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를 정하면 그렇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해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뼈를 보시면 되게 팔라탈 쪽으로 부분이 많죠. 그래서 루트의 액시스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팔라탈에 충분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면서 팔라탈 쪽으로 각도를 잡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고정도 잘 되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테랄 쪽으로 각도를 이렇게 드릴 각도를 잡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보철이 걱정이 되죠. 이 보철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픽처를 안전하게 식립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드릴링을 끝난 상태에 교환면에서 보면 루트 멤브레인과 관계없이 아주 방향이 잘 잡혀 있고요. 근데 팔라탈 쪽으로 본이 조금 낮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이 이게 끝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겠죠. 소켓은 리저너레이션이 잘 되긴 하지만 끝까지 본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요즘은 BD 커플을 2mm짜리 커플을 가지는 BD 커플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죠. 본이 올라와도 좋고 안 올라와도 괜찮다. 이런 배짱입니다. 그래서 픽처가 식립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루트 멤브레인과 픽처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갭이 있어서 루트 멤브레인도 보호되고 픽처도 아주 잘 식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꺾어서 스크루 타입 보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크루 홀이 링골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앵글 가이드입니다. 악사의 앵글 가이드. 이렇게 어댑테이션 쉽게 보면 이 위쪽으로 보이는 픽처의 각도 그리고 나중에 나올 스크루 홀의 각도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교환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디로 스크루 홀이 나겠다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 다음 각도 30도, 20도 또는 30도, 12도부터 20도, 30도 이제 선택을 해서 싱글럼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역시 각도가 더 많이 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악사 어떤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시켰습니다. 어댑테이션 이 악사인 경우에는 각도가 크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옆에 본이나 치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컨토리제이션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리고 CBCT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픽처의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보철 드리븐 임플란트 포지셔닝, 프로세릭 드리븐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할 때보다는 각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픽처는 팔라탈 우를 따라서 들어가고 이러면 아주 언제나 좋은 고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보철을 위해서는 악사 어떤 분들 중에서 각도를 수정한다. 이 간단한 원리만 갖고 계시면 보철을 만들기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인트라우랄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거의 커프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본과 인게이지가 되어 있죠. 커프가 있는 부분만 약간의 디펙이 있는데 아마 상당 부분 본이 채워지긴 하겠지만 오센트레이션은 여기서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본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필름이 밀링해가지고 스캔했는 것을 인트라로 스캐너로 스캔하시고 그냥 필름이 밀링해서 델리버리를 합니다. 델리버리 할 때 보면 벌써 소켓 바깥쪽에 있었던 공간에 이렇게 블러드 클롯이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직 팔로우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진지바가 이쪽으로 이렇게 또 자라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그 다음 주에 할 때 답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